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2시 40분이 조금 아직 안 된 시간인데요. 그래도 장 마감까지 50분도 채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종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 준비가 돼 있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종목 상담하실 분들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가격, 비중 세 가지를 꼭 적어서 보내주신다면 함께 하시는 전문가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예정입니다. 또 매수포착 타이밍 기회가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올 경우에 바로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인지 짧고 굵게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라이브 매매 타임 놓치지 말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변동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확인하도록 하죠. 코스피 약보합권입니다. 여전히. 근데 2360선이 살짝 무너져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지선은 2350선 단기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350선은 무너지지 않았고요. 한 번도 2360선 부근에서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다라고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64포인트 상승 흐름을 장 초반에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357포인트 저점 찍었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인 2359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팝니다. 개인이 879억 원, 기관이 386억 원 사는데 기관 중에선 금융투자가 1000억 원 이상을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그런데 1702억 원이나 팔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0선 조금 전에 회복을 했습니다. 코스피하고 조정이 함께 나온 뒤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시장이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 양상이 나옵니다. 강보합권입니다. 일중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일중으로 보시면 670포인트 출발해서 현재 67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667포인트 오늘 저점 찍혀 있고요.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그래도 87억 원 정도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362억 원 사고요. 하지만 기관이 413억 원 팔고 있고요. 기관의 전 주체 매도합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요동칩니다. 1137원대까지 이제 올라갑니다. 13원 이상의 급등이 나오면서 1.19% 상승합니다. 원화의 약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기 검색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도록 하죠. SK하이닉스, 2차 전지주, 텔콘, 넷마블게임즈, 에임하이 올라와 있는데요. SK하이닉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6만원 찍은 뒤에 또 52주 신고가 경신한 모습입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도시바 인수 가능성 또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뭐 미국에도 또 신고가가 나왔다 하는데 61,400원대까지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 가져갔고요. 6만원 계속해서 지지를 받으면서 약세장에서 강한 모습 보이는 SK하이닉스입니다. 다음 2차 전지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오늘 백인범 연구원과 함께 일부에서 자세히 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오늘 급등을 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2%대에서 6%대까지 급등이 좀 나오는데 중국 관련 소식이 들어왔죠. 전기차 의무화한다. 그리고 의무화된 비율을 매년 늘려가면서 전기차의 비중을 늘려가 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는 2차 전지 관련주들 우리나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많이들 오른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은 텔콘입니다. 텔콘은 7,620원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사실 장중에는 8,710원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10%가 넘는 급등인데 지금은 윗골을 달고 모두 빠진 모습입니다. 비마약성 진통제 임상시험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에 상승했는데 그래프를 보신다면 쭉 흘러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넷마블게임즈입니다. 넷마블게임즈 종잡을 수 없는 주식이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14만원대가 저점으로 형성을 한 뒤에 다시 15만원대까지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리니지2 레볼루션 동남아 시장에서 흥행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에 3%가 넘는 선전을 보여주고 있는 넷마블게임즈입니다.
자, 오늘 장중 흐름 좋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하이 종목인데요. 에임하이 게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진입을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23% 급등입니다. 중국 게임업체 인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너지가 날 것이다. 장중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보광산업, LG이노텍, W게임즈, SK이노베이션, 대한전선입니다. 보광산업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보광전선 중간 배당 기대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배당 관련 기업들은 오늘 전체적으로 상승하는데요. 보광산업도 중간 배당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도 27,770원 2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 오늘 장중에 16만원대도 돌파를 했고요. 현재는 보합권까지 다시 차익 실험 매물들이 나온 상황인데 일단은 성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도 7년 만에 최고치일 것이다. 실적 개선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했고요. 듀얼 카메라 부분에서의 성장이 지속적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W게임즈입니다. W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DDI 인수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67,000원 현재 일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W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중에 61,600원까지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장중 저가도 6만원대에서 현재 형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앞으로의 기대가 많이 된다라는 얘기, 하반기 기대가 된다는 얘기들은 지속적으로 나왔던 W게임즈입니다.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역시 유가가 하락하면서 좀 많이 빠졌었는데요. 오늘은 중간 배당 기대감이고요. 첫 중간 배당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보광산업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배당 기대감이 나오는 종목들은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전선입니다. 대한전선은 공사수주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싱가포르 공사수주의 강세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력만 구축하면서 824억 원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3%가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2시 45분 48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확률을 높이는 주식 이영환. 기업 가치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목만 선택한다. 가치주의 달인 이재모. 자, 오늘 장내일장 2부고요. 라이브 매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종목 상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범어지점 이영환 차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 말씀드릴 종목이 도나텍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팹리스 업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주력 매출은 또 스마트폰 부품을 많이 들어가는 AF, 이제 오토포커스라고 하는 드라이버 IC 칩을 제조해서 공급하는 업체라고 많이 말씀드렸고, 최근에 수급 쪽으로 조금 체크해야 될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기관에 대한 어떤 수급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 쪽 사모펀드와 투신 쪽, 공모펀드 쪽에서 지금 신규로 지금 매입 들어온 부분이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특정 어떤 펀드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매도로 물량을 지금 빠지고 있지만,
새로운 어떤 기관 쪽에서 지금 신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이거는 수급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원화성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원화성 같은 경우는 그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고 매출이 한 20% 정도가 그 벽지 제조를 해서 공급한 업체다 말씀을 드렸었고, 가장 기대가 역시 큰 부분은 이제 합성 피혁 쪽, 폴리우레탄 계열의 합성 피혁을 공급하는 부분, 이것을 많이 공급하는 것이 이제 가장 올해 실적에 많이 견인차가 될 수 있을 부분인데, 최근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그 아디다스 쪽으로 스웨이드향 어떤 소재 쪽으로 해가지고 그 많이 공급을 좀 할 수 있는 추가적인 수주를 좀 따냈다는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가장 많은 매출을 좀 차지해야 될 부분들이 역시 차량 쪽 카시트나 도어 트림 쪽 나가는 부분인데, 올해 그 국내 자동차 업체 K사가 신차 그 스팅어와 소형 또 SUV 스토닉 같은 신차를 지금 내놓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자동차를 판매한 업체들은 신차가 출시됐을 때 가장 좀 인기몰이를 좀 하면서 가장 많이 팔리는 시점이 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 가지고 합성 피혁을 좀 공급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유이밸런스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이밸런스 같은 경우는 투자 포인트는 스마트 카드 제조하고 자회사 라임아이의 비콘 단말기가 역시 주력 매출이 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었고, 스마트 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의 6대 은행 중 약 3개 은행의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현재 수주를 좀 받은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1개 정도 은행에서 입찰에 대한 결과가 상반기 중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카드와 관련된 중국 시장에서의 외형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자회사에 진행하고 있는 비콘 단말기 같은 경우는 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인해 가지고 근거리 무선 통신 기술 기반으로 한 제품인데, 그와 관련된 것이 우리나라 10대 건설사 중심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와 관련된 매출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는데, 1분기에서는 아직 비콘 단말기의 판매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연간으로 보았을 때는 올해 그 10대 건설사 중심으로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회사 실적이 증가되면서 전체적으로 본 회사인 스마트 카드업과 자회사 라임아이가 하고 있는 비콘 단말기 사업이 잘 어우러지면서 외형 성장을 좀 이뤄내면서 2016년에 이어서 17년도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주가도 좀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 이제 중대형 병원 쪽 EMR과 의료정보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로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중대형 병원 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회사 같은 경우는 그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사업에서는 임대사업, 비트플러스라고 하는 곳에서 임대사업으로 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 전체적인 실적 같은 경우 단기순이 약 한 50억 정도 범주는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1분기가 보통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그 비수기 시즌이기 때문에 비수기를 지나서 2, 3, 4 점차 분기 단위로 가면 갈수록 실적이 증가하는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가장 큰 모멘텀 낼 수 있는 부분은 역시 아무래도 US 케어 쪽, 그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원격 진료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큰 모멘텀 될 수 있는데, 아직 이것이 신정부 내에서 이렇다하게 좀 정책적으로 뚜렷이 방향이 나오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정부 들어선 다음에 아무래도 관련 정책 등도 분명히 구체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남아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슈프리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어제 그 모 증권사에서 공개 IR이 있어가지고 그 현장을 좀 다녀왔는데, 어제 이제 현장에서는 이야기된 부분은 역시 올해 그 지문인식 센서와 관련된 부분 사업에 진행되는 부분과 함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공개 IR이 진행이 됐고, 우리가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역시 이 지문인식 센서 같은 경우 국내 최대 스마트폰 업체 쪽으로 분명히 중저가 모델향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각 기업 간의 그 기밀 유지 사항 때문에 현재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시장에서 추정하고 있는 것은 J 시리즈 중에서 한 대 정도의 어떤 모델에, 한 개 모델 정도의 이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갔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자체도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5종목 이야기를 쭉 들어본 상황입니다. 또 매수 포착 타이밍이 왔다고 하는데요. 가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떤 종목 저희가 들어볼까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LG U+입니다. 네네.
예, 현재 지금 오늘도 강한 매수세로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예. 예, 우선적으로 여기 지금 예주 당사는 그 경영진 판관비 비용 절감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분기 이익 증가 기대감이 강해서 수급이 굉장히 양호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6월 2일 신고가 갱신 이후 조정 중 물림목 매수로 그런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리고 4차 혁명 관련 또 IoT 수혜주가 되는데요. 이는 뭐 현재 SK 브로드밴드나 아니면 KT와 같이 집안에서 뭐 청소기라든지 냉장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접목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다각화로 인해 앞으로도 계속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손절가는 14,600원 정도로 보시고 매수 시점은 계속적으로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LG U+에 대한 이야기, 눌림목 나왔을 때 계속 가보자라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이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환 차장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5종목 가볼까요? 예.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GNC 에너지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발전기 제작이나 설치를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국내 비상 발전기 시장 점유율 1위업체입니다. 미국의 커민스나 캐터필라라든지 국내 두산인프라 등에서 디젤 엔진을 조달해서 기자재를 조립하고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비상 발전기를 제작하는데요. 일단 주요 매출처로는 데이터 센터나 발전소 플랜트 혹은 대형 복합 쇼핑몰 이런 곳에 주로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업인 비상 발전기 부분의 수주 규모가 매년 레버립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14년 이후 꾸준히 매년 연평균 5% 이상씩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최근 시장에서 또 주목을 하는 이유로는 신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일단 동사가 하고 있는 바이오가스 발전 사업장에서 생산한 전기가 마진이 굉장히 좀 높게 나오고 있고 시장 자체도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난 3월 급등 이후에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주가 흐름이 좀 상방향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일단 오늘 아침에 9,200원 아래서 매수 추천을 해드렸었는데요. 손절가로는 8,700원 그리고 단기 목표가로는 아코스점 부근인 11,000원 정도 그렇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로스웰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 후 주가의 변동성이 없어서 잠시 관심권에서 멀어져 있던 주식인데요. 최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수요일이죠. 중국에서 최근 업계의 반발은 많았지만 18년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시행하겠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전기차 생산 비중을 18년부터는 8% 그리고 19년은 10% 이런 식으로 매년 2%씩 비중을 늘려가겠다는 겁니다. 일단 또 생산 쿼터를 다 채우지 못한 업체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페널티를 주겠다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관련해서 최근에 잘 움직이고 있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즉 에코프로나 후성, LNF, 일진모터들 같은 업체들이 당연히 수혜가 되고 또 오히려 주가도 최근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일단 동종목 같은 경우 중국 상장 업체이며 올해부터 또 2차 전지에 배터리 팩을 납품하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슈도 좀 눈여겨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중국 기업이라는 국내 증시에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긴 하지만은 워낙 회사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크게 좀 성장해 나가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현주가는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매수 추천가로 2,5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 2,350원 단기 목표가로 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베셀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는 LCD나 OLED 관련 디스플레이 장비업체로 최근 경항공기 제조사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력 사업인 디스플레이 장비 관련해서는 중국 시장의 점유율 1위 업체로 최근에 중국에서 대규모 투자가 일어나면서 올해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좀 기대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갈 경비행기도 또 동사의 향후 전망을 굉장히 좀 밝게 해주는 크나큰 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가격적으로는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성장 가치에는 상당히 못 미친 가격이다. 시총 700억대의 가격대는 굉장히 좀 싼 가격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매수 추천가를 6,600원 아래서 매수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가격이면 충분히 매수하기 좋은 가격대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목표가로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9,000원 지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한라 IMS입니다. 그러니까 동사 같은 경우 선박용 제어장치나 경보 시스템, 조타 장비, 이제 그런 걸 제조하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조선업에서 수주가 일어나면서 전방사 점차적으로 이 종목 또한 좀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고요. 올해 또 하반기 큰 테마를 이룰 수 있는 선박 평형수 관련 테마주 중에서는 좀 약간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좀 살펴보자면은 5일선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흐름인데요. 일단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단기 파동에 휘둘리지 마시고 목표가로 제시해드린 13,000원까지는 쭉 홀딩해 보시기를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참기 오토모티브입니다. 주로 자동차 내연기관에 부품을 만드는 다이캐스팅 업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내연기관의 부품을 생산하던 쪽에서 샤시나 차체 쪽으로 제품군을 바꾸고 있어 향후 또 이렇게 좀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일단 실적은 기본이고요. 또 올해 시장 예상치가 영업이익 한 260억 정도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1,300억대의 시총은 너무나 싼 가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은 주 후반으로 오면서 조금 조정을 받다가 금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가격 조정은 대충 이제 끝나는 것 같고, 다음 주부터 또 다시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관심주에 좀 편입을 해 두시다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접근해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가격 전략은 오늘 아침에 좀 빠졌다면은 한번 접근해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오늘 좀 오르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다 조정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접근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GNC 에너지부터 3기 오토모티브까지 듣고 왔고요. 종목 상담들 많이 들어와 있어서 바로 또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020번님께서 신성 델타테크 3,300원 10% 비중인데 매수 시점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 오늘 조금 낙폭이 일단 큰데 그 매수하신 가격대 대비 일단 아직까지 이익권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비중도 많이 갖고 계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고, 오늘 일단 낙폭이 조금 강해진 이유는 어제 장 종료 공시된 내용을 보니까 그 신주 인수권부 행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의 일부 수량이 전환되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매물이 나와서 그 주가 자체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물량에 대한 어떤 우려감으로 지금 오늘 낙폭을 좀 키우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펀더멘털 자체 올해 실적에 대한 부분 1분기 나온 것을 좀 제가 얼핏 봤는데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고 시가총액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BW 잔액 같은 경우 약 340만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늘과 같이 이제 공시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마다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씩 낙폭을 키우는 이런 과정을 겪긴 하겠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우상향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라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9654번님께서 코오롱생명과학 16만 8천원에 비중 10%, 향후에 전략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오늘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이영환 차장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최근에 관절염 관련된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이 좀 기대했기 때문에 상당히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상황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일단 18만원대가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였다.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조정을 받고 이런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그 자리가 띄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일단은 하반기 이탈 나왔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좀 끝나지 않았나.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직까지 비중이 많지 않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17만원대 후반대에 좀 반등을 기다렸다가 조금 출구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어제와 오늘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깊었기 때문에 다음 주 초반 약간의 가격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위치 같은데 17만원대 후반까지 온다면은
일단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이 올 때 최대한 이익을 남겨서 정리하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또 이어가 보도록 하죠. 라이브 매타임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제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이번에?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오늘 장에서 좀 가장 또 핫한 섹터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보이는 종목들을 위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기차 섹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개별 종목보다는 일단 산업 쪽 섹터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제 나왔던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중국 정부의 어떤 공식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2018년부터 전기차 의무 판매제를 강행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고,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비중을 약 8% 그리고 매년 2%씩 상향하면서 전체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판매 비중을 늘릴 것을 지금 정부 정책적으로 좀 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에 중국 정부에서 조금 우리나라 그 전기차 업체들에게 조금 그 어떤 경제 보복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투자 심리가 그동안 안 좋게 작용을 좀 했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의 이런 입장이 우리나라 전기차 섹터 산업 쪽으로 또 훈풍을 불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삼성 SD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쪽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에 가장 그 배터리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향후 성장성이 가장 큰 업체다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이번 주 흐름 같은 주가 흐름은 사실은 조정이 나오는 한 주였고, 최근에 그 증권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표 주가를 조금씩 올리는 이런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것은 2분기 본업에 대한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지분법 이익으로 잡히는 삼성 디스플레이의 어떤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조금 2분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역시 중대형 쪽 배터리에 대한 판매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전기차 섹터에 있는 종목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그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 중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우리산업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산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 32,000원을 이미 넘어서는 구간이고, 밸류에이션도 PER 20배를 넘어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적정 주가에 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는 의견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PNT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NT 같은 경우는 2차 전지를 만들 때 전극 공정 라인에 제조 설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섹터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아직까지 가장 저평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시가총액 900억 대비 올해 순이익 한 100억 정도 예상해 볼 때 밸류에이션으로 PE 한 1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기차 쪽 섹터에 지금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불구하고 PNT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PNT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가 12,000원 제시를 좀 해드린 종목이고, 역시 목표 주가 1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홀딩하는 의견을 역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NS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NS 같은 경우 이번 주 공시 나온 부분 하나 있어 말씀드리겠는데, SK 이노베이션 향으로 약 21억 정도 제조 설비에 대한 공급 공시 계획이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역시 개별 기업 단위도 좋고 지금 전반적으로 산업이 좋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아마 제가 밸류에이션 평가 15,500원이 적정 주가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번 주 이미 벌써 15,500원 넘어서 어제 같은 경우 17,650원, 그러니까 수급의 영향으로 이미 적정 주가를 넘어가는 구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NS 같은 경우도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비중을 지금 줄여도 괜찮은 구간에 이런 말씀 드리겠고, PNT와 좀 비교해 보았을 때 시가총액 대비 지금 100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내는데, PNT 같은 경우가 NS보다 올해 당기순이익 기준 2배 이상 나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상대적으로 PNT와 NS를 상대적으로 제조 설비에 있는 업체끼리 비교해 보면은 NS는 약간의 적정 주가인데 불구하고 PNT는 조금 더 저평가 있다. 그런 의견 때문에 제가 NS 같은 경우는 비중을 줄이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에코프로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제가 올해 적정 주가 밸류에이션 PER 20배 정도 소재 업체이기 때문에 20배를 좀 높게 줬는데 불구하고 적정 주가 16,500원 이미 넘어서서
어제 오늘 지금 오버슈팅군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들 소재 업체들이 배터리에 대한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차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많이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만 올해 어떤 실적 대비했을 때 이미 주가 자체가 굉장히 고평가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적정 주가나 고평가되고 있는 에코프로도 비중을 줄이는 것이 맞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까지 나왔는데 에코프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비중 줄일 때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지금 좀 정리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사인을 올렸습니다. 가보도록 하죠.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네요.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뭐 코롱 생명과학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음봉이 나와서 보유자분께서는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신규 투자 입장에서는 뭐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코롱 생명과학은 여러분들의 인보사로 많이 알려져 있을 겁니다. 9월에 이제 시판 계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에 뭐 품목 허가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죠. 그런 부분이 이제 기대감을 아직까지는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뭐 올 하반기 때는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좀 섹터다 보니까, 뭐 임상 1상, 2상, 3상을 다 진행을 한 그런 좀 종목이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기대감이 이제 가까운 그런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요즘은 뭐 수급이 외국인 뭐 기관 수급 뭐 모두 다 들어왔다가 오늘 좀 차익 수준 일본 좀 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가 정도 부분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저는 이제 완전히 TP를 30만 원으로 아주 높게 잡고는 있는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19만 원 아래선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정하겠고요. 손절가는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한 5% 정도에서 한 7% 정도 사이를 좀 설정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제가 그 대본을 좀 보내온 게 좀 다른 그 파일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퍼센테이지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손절가를 5%에서 7% 말씀해 주신 게 저희 쪽으로 보내주신 대본 제가 확인할게요. 15만 7,500원 정도입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코롱생명과학 긍정적으로 보셨고요. 한번 지금 들어가 볼만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이었고요. 자, 이제 또 이재모 팀장 이야기 들어봤으니까 이영환 차장의 5종목 들어봐야 되겠죠. 차츰 가볼까요? 5종목? 예. 일단 다음 살펴볼 종목은 태평양 물산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최근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다 올해 또 실적이 터날 것으로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20만 주 가량 가격적으로는 3천원대 초반에 12 전환사채 물량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 한 주 주가가 조금 무겁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최근 단기 급등 후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이번 주에 다 반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신규 진입 예정자의 경우는 또 다시 매수하시기 좋은 타이밍에 진입해 주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제시해드린 목표가 5,000원 선까지는 좀 잔파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꾸준히 홀딩해 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노체시스템즈입니다. 일단 반도체 장비업체죠. 일단 동사 같은 경우 전방 산업의 호조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이 기대되는데 반해서 주가는 최근에 유상증자나 무상증자 관련 물량 부담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좀 무겁게 움직이고 있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가격은 아직 많이 싸다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속도감은 더딜 수 있으나 기보유자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을 믿고 꾸준히 홀딩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제시해드린 목표가 12,000원까지 긴 호흡으로 좀 끌고 가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신화콘텍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도 올해 큰 폭의 실적 호전이 예상되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노체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정자 물량 소화 과정에 따른 부담으로 조금 이제 더디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올 한 해 꾸준히 흐름을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한 주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은 지난주 추천해 드린 가격대 7,200원대에 비해서는 조금씩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 가격대는 충분히 부담 없는 가격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현 가격대 같으면 적극적으로 매수에 임해보시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 없이 목표가 만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아주캐피탈입니다. 일단 이번 주 우리 은행으로의 피인수 공시가 났습니다. 이벤트 발송 후에 전체적으로 좀 단기 매물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간 아래쪽으로 변동성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이벤트 발생 시 단기 또 매수하신 분 같으면은 이벤트 발생 시 좀 매도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혹시 아직 못 팔고 보유 중인 분이 계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도달 금리가 낮아지면서 영업 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길게 한번 끌고 가봐도 충분히 괜찮은 자리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통신입니다. 일단 국내 스마트홈 시장의 절대 강자죠. 이 종목 또한 괜찮은 실적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으로 가격 조정은 조금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위치 같고요. 신규 진입을 예정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은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이렇게 좋은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다음 주 초반쯤에 추가적으로 가격 조금 조정해 보시면은 조금 접근해서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5종목 쭉 들어봤고요. 종목 상담 또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56번님께서 신라젠 12,400원에 10% 비중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 지금 조정 없이, 브레이크 없이 지금 2만원대, 지금 가격 한 2배 수익 나신 것 같은데, 이분, 투자 잘하셨네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까요, 향후에? 바이오는 이제 꿈을 먹고 투자하는 거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바이오 쪽 특히 이제 신라젠 같은 경우 글로벌 인사 3상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 나오는 것이 그 세계 한 20여 개 업체와 지금 그 라이센스 아웃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역시 기대감, 이런 것으로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지금 증권가 중심으로 현재 신라젠 시가총액이 한 1조 정도 수준을 좀 보유하고, 1조 정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라이센스 아웃에 대해서 규모가 한 1조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 현금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 1조인데,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1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 100% 이상의 수익 구간이시긴 하지만, 향후 좀 더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이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더 갈 수 있으니까. 조금 더 홀딩해도 된다라는 말씀.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7746번님, 삼성카드 4650원의 비중 30%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이형환 차장님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삼성카드는? 예,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업종 자체가 시장에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좀 미미하면서 좀 소위 말하는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다른 쪽, 업황이 좋은 쪽이 많은데 조금 이제 안전한 투자를 원하시는 분이 그래서 사놓으신 것 같은데,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 하더라도 41,000원, 42,000원을 단기적으로 넘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 보이는 위치 같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조금 반등이 나와준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스스로 이상, 매수가 이상 수준만 회복이 되어준다면은 조금 정리를 하시고 다른 쪽으로 가보시는 게 어떻겠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의 주도주라는 게 분명히 있는 부분인데, 주도주로서의 지금 조금 소외가 돼 있고, 소위 말해서 재미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다음 주 정도에 정리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라이브 매매 타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모 팀장의 5종목 들어볼 텐데요. 이번에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이번에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OLED 쪽 관련된 섹터 종목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종목 비아트론 종목입니다. 비아트론 같은 경우 열 처리 장비하고 PI 컬링 장비를 제조해서
LG 디스플레이나 중화권 업체들, 삼성 등에 공급하는 업체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서 라이브 매매타임에서 매수가 22,000원 말씀드렸었고, 목표 주가는 28,000원 정도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차트 보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25,000원 부분을 제가 한 두세 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25,000원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손바뀜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보통 25,000원 이하일 때는 저항으로만 작용하는 자리이긴 한데, 지금 25,000원을 쉽게 뚫고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역시 오히려 변곡점이 되면서 지금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비아트론 같은 경우 24,900원 정도인데 이 정도 밑으로 떨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동아일텍이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텍 같은 경우 제가 매수 추천가 한 22,500원 정도, 추가 매수는 한 23,500원, 현재 가격대도 충분히 매수해다, 이런 매수도 괜찮다, 이런 의견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회사 선의시스템이 지금 상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3월 29일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가 들어간 이후 지금 2달 정도 지났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금 받아볼 수 있는 시점이 왔습니다. 지금 예상되고 있는 부분은 다음 주 정도라고 하면은 이 선의시스템이 성장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상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았을 때는 한 8월 정도 상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8월에 선의시스템이 상장을 한다 그랬을 때 동아일텍이 현재 선의시스템 지분 약 한 7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 이슈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선의시스템이 현재 하고 있는 유기물 증착장비 사업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좀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동아일텍도 다시 한번 재조명 받을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인베니아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베니아 같은 경우도 매수 추천가 5,150원 이후 지금 가는 어떤 분위기 나타냈다가 최근에 역시 일주일 정도 조정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보다 조금 떨어지기는 어려운 어떤 기술적 부분이나 수급적으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4-5% 정도 수익 구간이긴 한데 많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은 홀딩을 할 자리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번째는 주성엔지니어링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지난주, 지지난주 가파른 상승을 이어나간 이후 지금 주가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주성엔지니어링이 보통 주가가 잘 올라가던 시기가 보통 실적이 발표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방업체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지금 올라간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주가 자체가 더 위로 가는 방향성을 나타낼지 조정으로 갈지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일주일 정도는 옆으로 가고 있지만, 실제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제가 목표 주가 15,000원 제시했기 때문에 역시 지금보다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제한적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올라갈 여지가 더 큰 종목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한 9,400원 정도 제시해드린 종목인데 현재 9,350원, 거의 약 보합권이나 때로는 또 강보권에 머물고 있는데, 역시 로체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장비를 하는 업체인데 불구하고 LCD에 대한 매출에 대한 비중이 많아가지고 아직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올해 사상 최대 실적과 함께 OLED용 장비가 많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부분을 시장에서 추적하고 있고, 그와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면 그때 주가가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체 시스템즈까지 5종목 쭉 들어봤고요. 현재 타이밍에 매수 가는 종목들도 꽤 있네요. 이영환 차장님 이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5종목 또 가볼까요? 예. 일단 다음 살펴볼 종목은 유진 로봇입니다. 일단 이 종목 이번 주 신제품 출시에 관한 소식이 있었는데요. 카페트나 이런 데 떨어진 반려동물들의 털 이런 걸 엉키지 않게 흡입시킬 수 있는 기술을 좀 탑재한 프리미엄급 로봇 청소기를 먼저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일단 잘 팔릴지 안 팔릴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수급적으로 대량 거래가 좀 터져주었습니다. 이 종목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누누이 말씀드린 게 4,000원에서 4,400원 사이에 박스급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다 4,500원이 넘어가면은 큰 폭의 시세를 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고점 돌파 후 이제 4,500원은 돌파를 했는것입니다. 기술적으로 지금 돌파 후 지금 어제와 오늘 그리고 잠깐 숨고르기 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좀 상당히 변동성이 클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
주가 흐름을 유심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매 전략으로는 박스권 매매 아직도 유효한데 다만 상단과 하단의 가격을 올려서 매수가 하단부를 4,300원 그리고 상단부를 5,000원 그 사이에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으로는 4,100원 그렇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일단 동사 같은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최근 시장에서 언급이 많이 되기 시작하는 종목이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갈 주식은 언젠가 간다. 그 언젠가가 지금 타이밍이 아닌가 일단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 사놓고 보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조금씩 이제 장중 변동성이 좀 커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보유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좀 홀딩해 보실 것을 그렇게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차량 대결점구 부분에서 독보적인 국내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금호 HT입니다. 이 종목 또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7,000원 아래서는 정말 편안해 보이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종목 가격 전략 지난주와 마찬가지입니다. 현가격대 부근인 7,000원 전후에서 매수 보시고 손절가 없이 악고점 부근인 8,500원까지는 홀딩해 보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종목도 이제 움직여줄 타이밍이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서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길 좀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살펴볼 종목은 범양건영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유일하게 못 오른 중저가 건설주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향후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준다면 주가에 큰 폭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이번 한 주 좀 상당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난주 대비해서 한 5에서 한 7% 정도 이렇게 좀 올라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일단 어렵지 않게는 1차 목표가인 한 15,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동부건설이 이제 한국토지신탁과의 시너지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이 종목 또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충분히 상승을 희망할 수 있는 그런 위치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해성산업입니다. 일단 한국 패키지, 한국 제지, 그리고 계양전기, 해성GS로 이어지는 그룹의 연결고리 최상단에 위치한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종목 또한 완전 주가는 최바닥권, 주식에서 바닥을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있게 충분히 바닥권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이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변동성은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하지만은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서 좀 긴 호흡으로 승부를 해야 될 주식인데 관심 종목의 편입 후 변동성이 좀 생길 시기까지 기다리시다가 좀 거래량이 붙는 모습을 보고 좀 따라 들어가 보면 좋을 주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해성산업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지금 3시 26분 벌써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고요. 이영환 차장은 이쯤에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이영환 차장이었고요. 이제 동시호가로 저희도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부터 확인합니다. 코스피 예상체결지수 그래도 2360선 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보합권 수준에서 지금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죠. 일중 흐름 보시면 오늘 상승 흐름을 장 초반까지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2360선 무너지면서 한 10시 이후에 좀 하락 반전했고요. 이후에 다시금 추세 상승을 하긴 했는데 좀 미미합니다. 2360선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 기관 동시 매수합니다. 개인이 601억 원, 기관이 808억 원 순 매수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팔는 물량이 많아졌네요. 209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금융투자가 1848억 원이나 사고 있다. 나머지 주제는 팔고 있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결국에 하락 반전했고요. 하지만 6만 원은 지킵니다.
현대차, 네이버까지 모두 강보합권 혹은 1% 가까운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자, 후반으로 가면서 그래도 빨간불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하락하고요. 삼성물산, 신한지주, 포스코 상승하는데 보시다시피 1%의 상승 하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지부진한 숨고르기 장세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0선 회복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670.38포인트 현재 마감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중으로 만나볼까요? 670포인트 수준에서 출발을 했는데 667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한 3포인트 정도 빠졌다가 다시 낙폭 회복이 됐고요. 장 초반에 수준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개인이 214억 원, 외국인이 226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이 397억 원 팝니다. 기관 가운데서는 전주체가 지금 골고루 매도합니다. 금융투자가 105억 원, 투신이 27억 원, 연기금이 41억 원 순매도하면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그래도 좀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일단은 셀트리온은 1%대 흐름 가져갑니다. 하지만 카카오, 메디톡스, CJNM 모두 2, 3, 4위가 하락하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대장주를 비롯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메디톡스도 3%대 하락입니다. SK머티리얼즈는 0.7%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로엔, 코미팜, 휴젤, 바이로메드, 컴투스까지 모두 파란불입니다. 6위부터 10위까지 전 종목 파란불이 보여지고 있고요. 로엔도 지금 소폭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요. 코미팜도 0.8% 하락, 휴젤 오늘 아무래도 메디톡스도 그렇고 2%, 3%대 낙폭이 있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 이제 50만 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급하게 그동안 많이 올라왔었죠. 바이로메드도 1%대 낙폭, 컴투스도 2% 정도의 하락 가져갑니다. 자, 오늘 6월 16일 금요일이고요. 오늘장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 시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문 팀장님. 네, 오늘 일단 양 시장 모두 거의 보합에서 머무르는 약간 좀 지루한 어떤 흐름을 나타냈던 한 주의 흐름이었고, 최근 금요일장이 좀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최근 흐름과는 다르게 재미없는 어떤 진짜 금요일과 같은 어떤 분위기를 나타낸 장의 하루였다고 보이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 주 말로 오면서 역시 대외 이슈라고 할 수 있었던 FOMC 회의였던 결과, 그리고 보유자산에 대한 어떤 매각에 대한 이런 이슈와 관련돼서 이런 부분에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아무래도 시장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고, 수급적으로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오늘장만 보아도 외국인의 매도가 좀 많았었고, 상대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 그나마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좀 해주면서 방보합권에 좀 머물렀는데, 역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전체적인 지수의 움직임과 개별 종목들의 가격 움직임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을 역시나 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걸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이었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감 시황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361포인트 정도의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도 상승 마감, 강보합권으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역시 670포인트 턱걸이 하면서 강보합선에서 긍정적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했는데요. 1134원 10전의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10원 정도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장 마감하도록 하죠. 자,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이재모 팀장,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데요. 에코프로, 우리산업, PNT 세 종목. 와, 에코프로는 49.6%의 수익, 우리산업도 34.7%의 수익, PNT도 11.9%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주식 탐탐의 주보람 팀장의 한온 시스템 5월 16일 화요일에 만나봤고요. 18.8% 현재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도급본부의 이성홍 대리입니다. 삼익 THK 아스트 종목 각각 4월 20일, 6월 1일에 매수했는데요. 삼익 THK는 34.1%, 아스트는 7.4%의 높은 수익률을 가져갑니다. 조금 전에 함께 하셨던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이 유진로봇, 한라, IMS 4월 14일과 6월 9일에 각각 매수했는데요. 수익률은 15.8%, 9.5%입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원조지점의 박남열 부장, 삼성전기와 엑셈 두 종목 지금 확인해 볼 텐데요. 25.5%와 11.1%의 수익률입니다. 메리츠증권증권 전희승 과장, 포스코 ICT 3월 16일 목요일에 매수했고요. 25%의 수익률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지점의 이성훈 과장, SK하이닉스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고요. 17.6%의 수익입니다.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온시스템이 한 달여 만에 수익률이 20%에 육박하고 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원래 11,500원이었는데 지금 오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선 50% 정도 물량은 수익 실현해서 좀 가져가고 남은 물량은 추세를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해가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오늘 사실상 많이 올랐던 이유가 중국에서 전기차를 의무 판매하겠다 이런 도입 소식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요. 아무래도 내년부터 좀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잡히는 건 좀 하반기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는 좀 낮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눌릴 수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차트 일봉을 좀 보게 되면 사실상 차익 실현 매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상당히 좀 길게 달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목표 주가에 도달한 만큼 한 50% 정도는 물량을 수익 실현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50%는 좀 더 추세를 보자라고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온시스템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탐탐의 주보람 팀장이었고요. 자, 오늘 금일장 마감이 됐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정보 정리해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한 여러 가지 일정들, 투자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장을 준비해봐야 될 텐데요. 주말을 좀 편안하게 쉬셨어야 되는데 장이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금요일장이. 다음 주는 어떨까요? 오늘 뭐 금요일장 상대적으로 최근 어떤 분위기와는 조금 다르게 좀 그렇죠. 좋지 않았던 분위기는 있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의 분위기는 일단 뭐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 올해 지금 좋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는 기본적 모멘텀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기 때문에 이 모멘텀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월부터 이제 보통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될 텐데 이 시즌까지는 충분히 지금 더 갈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추세적 대세 상승을 거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나타내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분위기에 맞추어서 2분기 실적이 좋다고 했던 기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 시장에 다 나와 있는 대로 뭐 대형 IT 주들 이런 주들 굉장히 실적이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 대형주와 연동되어 있는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 IT, 제조 소재 업체들, 장비 업체들도 역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고 6월 그 분기 배당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배당에 대한 이슈 매력도 있지만 배당을 필요로 하는 어떤 해외 펀드들 포트폴리오 구축에 있어서 분명히 수급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적으로 외국인들은 이런 배당에 대한 주주 친화적인 부분을 얼마나 잘 하느냐 이 기업들이 그런 것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고배당을 주는 기업들은 관심 가질 필요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와 관련해서 정유주 같은 경우 지금 공이 한 3, 4 정도가 분기 배당을 다 하겠다라고 공시를 좀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 뭐 S-오일 그리고 현대오일뱅크는 비상장사임에도 불구하고 현대로보틱스라고 하는 상장사가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분할하면서 신설법인인 현대로보틱스 자회사 현대오일뱅크 역시 분기 배당을 이미 하겠다 공시를 했기 때문에 정유 3사 같은 경우 지금 전부 다 고배당주로서 매력도 있고 최근에 주가 자체가 정유주가 2분기 실적이 조금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우려들 때문에 최근 조정에 대한 분위기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지난 4월에 비해 4월이나 5월에 비해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도 싸고 배당 매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배당주 중심 정유주를 관심 가질 필요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배당주 그리고 실적 아무래도 이제 관심을 갖자라고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 볼만한 종목들 저희가 체크 하나하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제가 말씀드릴 종목 일단 비트컴퓨터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컴퓨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매수가 6,000원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매수가 상단도 지금 터치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5,800원에서 뭐 때로는 5,500원 상단에서 6,000원 정도 범주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 때문에 제가 지금 역시 다시 한번 매수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차트상 잘 보시면 이 연두색으로 표시된 분 장기 이평선 200일 이평선인데 일봉 차트가 지금 이 장기 이평선에 눌려가지고 지금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의 개인적 힘이 없기 때문에,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이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현재 어떤 그 체력적인 부분이 부족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고 과거의 차트 좀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2015년부터 뭐 2016년까지는 이때는 주가가 한때 9,600원 만원 가까이 갔던 종목인데 지금은 뭐 4,400원 절반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은 야당이지만 과거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쪽에서 이 원격주를 강하게 밀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견과 또 의사협회 이런 부분에서 반대 의견 때문에 이 비트컴퓨터가 정책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주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고 지금 고점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지금 미국이나 일본, 선진국은 물론이고 우리보다 의료적으로 후진국이라 할 수 있는 중국조차 지금 원격주를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격 진료와 관련돼서 그와 관련 정책 모멘텀이 분명히 올해 지금 신정부 들어서면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의료진과 환자 간의 어떤 원격 진료는 아니고 의료진과 의료진 간의 원격 진료를 일부 허용하는 방안이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고 이것은 지금
여당에서도 과거 야당 시절부터 주장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그 시장에서도 반대할 의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진 간의 원격 진료를 시작으로 해서 향후 비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업의 US 케어 사업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컴퓨터를 지금 다른 가격에 매수할 수 있어서 지금 매수 추천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 컴퓨터 지금 가격 굉장히 저렴한 것이다 라고 향후 가치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들어볼까요? 네, 두 번째 말씀드리죠. 로체 시스템즈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용 제조장비 생산 판매를 좀 하는 업체인데 과거는 LCD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았고 OLED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적었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보았을 때는 LCD가 약 한 8 정도라고 보았을 때 그 OLED 쪽 매출 비중은 약 2 정도였습니다만 올해 지금 그 수주받고 이런 부분들 잘 보았을 때는 LCD에 대한 매출은 계속해서 줄고 있고 OLED 쪽으로 지금 제조장비 시설 공급에 대한 수주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매출액이 한 3,060억 정도, 영업이익이 220억, 순이익이 한 200억 정도인데 밸류에이션 평가해보면 PER로 한 7배 정도 수준의 지금 주가 자체가 머물러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제가 추천드린 종목들 중에서 비아트로는 약 14배 정도,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13배 정도, 그러니까 지금 OLED와 관련된 장비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이 이미 적정 주가 위치로 가고 있는데 불구하고 로체 시스템즈는 LCD에 대한 매출이 많은 기업이 아니냐 이런 약간에 대한 시장에서 편견이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주가 자체가 싼 권에 머물러 있고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 분석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16년 말부터 2017년까지 잘 보시면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여가고 있으면서도 상대적으로 고점 구간은 지금 잡아 있는 보통 기술적 분석상 이야기하는 그 지가 삼각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 지가 삼각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삼각형이 수렴하는 구간에서 주가가 레벨업 하는데 보통 이런 게 또 이럴 때 어떤 하나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시기적으로 보았을 때 로체 시스템즈가 올해 사상 최대 실적 예상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분기 단위 역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이 어느 하나에 대한 모멘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가가 레벨업 되면서 한번 재평가받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게 됐을 때 목표 주가는 12,500원. 밸류에이션 PE가 한 10배 정도 수준이고 지금 주가 대비 약 3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할 때 로체 시스템즈 역시 매수해서 비중을 늘려가야 할 종목이다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테 시스템즈가 목표가가 12,500원인데 실적이 나오는 곳이 아마도 모멘텀의 순간이 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잖아요. 그럼 바로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목표가 대비 약 그 밸류에이션으로 30%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매수가 9,400원 제시를 좀 해드렸었고 12,500원까지는 약 한 30% 정도의 충분한 여력이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일단은 보통 로체 시스템즈 같이 그 아랫단, 장비단에 있는 업체들이 보통 한 8월 초 정도나 늦으면 8월 15일까지는 실적에 대한 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충분히 한 달 반 정도 시간, 길게는 2달까지 남아 있고 또 그 중간중간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충분히 있는 기업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로체 시스템즈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주식 탐탐의 이재모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문자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합니다. 건강 잃지 않도록 수분 공급 잘 하시고요. 오후 마무리도 잘 하시고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